안녕하세요, 부찬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지금 이 내용인데, 요즘 이 부동산 관련해서 임시방편으로 여러가지 법안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적용이 되는 이런 법안들을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산세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바로 뉴스 기사를 먼저 보시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유세 동결을 꺼냈다는데, 우선 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걸 보시면 바로 공시가율이죠. 근데 이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공시가율 현실화죠. 공시가율 현실화를 어디까지 맞추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9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그러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만약 최근 실거래가가 10억이라고 하면 이거의 공시가율은 한 9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90% 정도로 맞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시가율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5%에서 한 70% 이 정도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15억 집이라고 하면 공시가로 바꾸면 한 9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시가를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을 한답니다. 2021년 공시가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2022년에도 그대로 쓰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아시겠지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 2022년 지금까지도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근데 이 상승된 가격이 아닌,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공시가를 매겨서 보유세를 해준답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이 집주인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거죠. 어쨌든 이번 년에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오른 가격이 아닌 이번 년 가격으로 낸다고 하니까 지금 집주인한테는 좋은 거긴 한데, 문제는 그 내년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 주택자에 대해서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 고령층이랑 한 주택자 중에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납부를 밀어주는 방안도 추진을 한다고 하죠. 이게 안 내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밀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수입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납부를 조금 유예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월 대선을 앞두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되, 재산세랑 건강보험료 현상 유지 등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죠. 자, 근데 여기서 공시가가 변하면 우리는 보유세만 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공시가가 변하면 이 관련해서 거의 60개 정도의 조세 혜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우선 부동산에서는 재산세, 부동산세, 상속세 이런 쪽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 나머지 분야를 한번 보시면, 자,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등 복지정책 수혜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생계유지, 병역 감면 판단, 취업부 학자금 장기산한 대상자 판단,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등등 영향을 받고, 그다음 행정 분야에서는 과태료 관련이죠. 무허가 농지 전용, 부동산 거래 신고, 국공유 재산의 상용료, 도로 점용료 등 지금 여기 적힌 것만 해도 정말 많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공시가를 바꾼다는 게 그냥 부동산 보유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공시가가 올라가면 이 세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어떤 것도 올라가냐면 바로 우리들의 분양가도 올라갑니다. 지금 이미 분양가가 솔직히 많이 올랐죠.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실제로 이 공시가를 올리게 되면 이 분양 가격을 결정해주는, 여기서 어디가 오르는 거죠? 바로 이 택지비가 또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택지비도 그렇고 이 기본형 건축비 이것도 거의 3.4% 정도 오른 거죠. 그 다음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 이런 것들도 지금 전부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택지비, 즉 그래서 이 공시가까지 내년에 엄청나게 올려버리면
이 분양 가격이 이제 9억을 그냥 다 넘어버리는 거죠. 이제 서울이나 주요 경기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또 중도금이 전부 다 안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내년부터 실행되는 거는 이 집단 대출도 DSR 2억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대출도 쉽지 않고, 근데 중도금도 나오지 않고, 근데 분양가도 9억이 넘어요. 자, 지금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이 서민들이 지금 여기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아마 공시가를 이번 년이랑 똑같이 동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이 공시가 현실화율 때문에 택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 다음 최저임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당연히 노무비가 증가하고, 물가 요즘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고 있죠. 뭐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자재 가격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분양가 상한제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분양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나오는 분양가들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분양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들은. 그러면 이 공시가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06년부터 이 공시가 변화율을 보시는 건데,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6년이랑 2007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자, 이때도 부동산 폭등 시기였죠. 그러고 나서 지금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그 뒤로는 가격을 보시면 지금 하락했다가 약간 올라갔다가 어떻게 보면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거의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고, 지금 이때부터 거의 많아봐야 한 5%, 적으면 3% 정도로 조금 서서히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2019년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자, 2020년 한 5.98% 정도 되고, 지금 2021년이 어떻게 됐냐면, 자, 19.08% 올랐습니다. 거의 지금 수직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 연도에 이 높아진 공시가율에 따라서 이 종합부동산세 폭탄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최근에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민심이 안 좋아져서 지금 보이시는 2022년도에는 이거를 0%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1년도에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는지 잠깐만 확인해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놔서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세종은 지금 70%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율이 70%가 올랐다는 거는 거의 매매가는 2배 이상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종이 70%나 올랐고, 서울이 20%, 그 다음 경기가 23%, 대전이 20%, 부산이 20%, 뭐 전국적으로 어쨌든 평균이 19%니까 지금 거의 안 오른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다 20% 이상이 폭등을 했단 거죠. 자, 그 다음에 납세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정치적 계산에 따른 땜질 처방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게 지금 임시방편이기는 한 게 기본적인 현실화율 골격은 건드리지 않고 어쨌든 그냥 이번 년에만 내년 가격을 적용해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뒤의 연도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2022년 공시가가 이번 년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내년 6월 1일에 나오는 재산세랑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가 이번 연도랑 똑같겠죠. 실제로 이 공시가율을 동결을 하지 않으면 2022년 공시가율도 지금 이번 연도랑 비슷하게 거의 20%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급격하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공시가가 이번 년이랑 같다고 하면 내년에 있는 이 분양가도 이번 연도랑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여러가지 조세, 여기 공시가와 관련된 60여 가지의 조세가 이번 년이랑 똑같이 적용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이것저것 여러가지 정책들이랑 법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본인한테 영향을 받는 이런 정책들을 잘 선별해서 미리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